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성북 메가스터디 학원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전진아라고 합니다. 네, 우선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요. 네, 동성고등학교가 이제 어떻게 수업이 진행되고 커리큘럼이 진행되는지에 대한 것과 그다음에 기출 문제들을 분석해 드리고 그다음에 저의 강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있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저는 성북 메가스터디 학원에서 수업을 가르치고 있고 그 전에는 대치 우리학원, 대치 명인학원, 그리고 대찬학원에서 수학을 가르쳤고요. 그리고 이투스북이라고 고쟁이를 출판하는 출판사에서 검토위원으로도 있었고 블랙라벨을 출판하는 출판사에서도 검토위원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자, 우선 동성고 같은 경우에는요, 고등학교 1학년 때, 1학년 1학기 때는 공통수학 1이라는 수업 하나와, 그리고 2학기 때 공통수학 2라는 수업 하나, 이렇게 각각 한 과목씩 진행이 되고요. 자, 이제 2학년이 올라가면요, 2학년 1학기 때 대수라는 과목 하나와, 그 다음에 2학년 2학기 때 우리 이공계 쪽으로 진학한 친구들은 이렇게 두 과목 선택하게 돼요. 미적분과 그리고 기하 이렇게 선택하게 되기 때문에 2학년이 됐을 때는 과목 수가 3과목으로 증가한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3학년이 됐을 때에도 동일하게 계속 진도를 나가고 있습니다. 확률과 통계 그리고 미적분 2 이렇게 두 과목을 또 3학년 1학기 때까지도 진도를 나가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학교 커리큘럼에만 맞춰서 수업을 하게 되면 3학년 6월까지도 계속 진도를 나가야 되는 일이 발생이 돼요. 미리 말씀드리면 우리 수능에서 직접 출제되는 범위는요. 대수, 미적분, 확률과 통계예요. 그래서 이 세 과목이 정시에서 수능에서 직접 출제되는 단원이기 때문에 이 세 과목에 대한 완벽한 이해와 훈련이 필요한데 학교 커리큘럼에만 맞춰서 진도를 나가다 보면 3학년 6월까지도 진도를 나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사실 앞서 선행을 해야 되는 것은 본인의 선택이기는 하나 학습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주려면 사실은 이 부분은 필수에 가깝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2학년 아이들은요. 이 모든 과목을 현재 윈터 동안 하고 있고요. 9시부터 5시까지 월, 화, 수, 목, 금 모두 다 지금 수학 수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평일 밤에도 제가 또 따로 계속 수업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2학년 때 됐을 때 거의 이 대수, 미적분, 확률과 통계, 기하, 벡터까지도 다 2학년 때 거의 공부를 웬만하면 한 스텝 먼저 앞서서 선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힘들어하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본인의 의지만 있다면 사실은 이건 힘든 게 아니다. 본인이 원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그런 용기와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강사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이제 동성고 1학년 1학기 중간고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 24년도, 23년도 그 전과는 다르게 이제 25년도가 되면서부터는 동성고는 서술형이 없어졌습니다. 동성고는 서술형의 배점이 10점이었던 학교였어요. 10점.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서술형에 대한 아이들이 부담감이 컸는데 이제 서술형이 없어지고 올 객관식으로만 진행이 됐고요. 출제 범위는 기타 다른 학교가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출제 범위가 많거나 적은 학교는 아니고 딱 적당한 수준입니다. 네, 보시면 알겠지만 난이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상과 상문제가 배치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고난도 문항 같은 경우에는 모의고사를 기반으로 한 변형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교과서 수준에만 머무르면 안 되고요. 네, 모의고사까지도 다 두루두루 공부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보시면 알겠지만 1등급 컷이 80점대예요. 네, 저희가 보통 문제가 4.5점에서 5점 정도 되기 때문에 5점 기준으로 봤을 때 4문항 정도 틀릴 때까지가 만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고요. 2등급 컷은 장제적으로 괜찮죠. 60점대입니다. 그리고 평균은 50점대였습니다. 네, 보시면 알겠지만 평균이 생각보다 낮죠. 동성고가 시험이 쉽다라는 그런 소문이 어디서부터 들렸는지 모르겠는데요. 우선 절대 그렇지 않고요. 어려워요. 참고로 어렵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의 1등급 컷도 높고 그런데 반면 공부를 잘하는 애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되게 생각보다 의외로 편차가 큰 학교예요. 그래서 상위권 애들이 굉장히 탄탄하고요. 그 친구들 지금 저희가 1등급 80점대라고 했지만 100점이 6명이나 있었어요. 근데 결코 쉬웠냐? 쉽지 않았거든요. 애들이 그냥 시험장은 미친 듯이 풀어요. 그냥 막 기계들 접신한 것처럼 타타타 풀어가지고 오는데 그 정도로 공부가 되어져 있는 애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점. 자,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저희 학원에다가도 제가 시험지를 다 타이핑해서
나도 났거든요. 궁금하면 받아가셔도 돼요. 시험지가 있고 제가 정답까지도 확인해 놨으니까 한번 풀어보시고 아 이런 수준이구나 한번 체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말고사가 됐을 때에도요. 기조는 변하지 않았었고요. 동성고는 사실 문제를 푸는 유형이 굉장히 일관적이에요. 그래서 문제 출제 의도가 명확해요. 학교에서도 프린트를 줄 건데 그 프린트만 잘 해석해도 아 이런 문제들이 출제가 되겠구나라는 것을 단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아직 어리고 그리고 해야 될 것들이 수학 말고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분석할 수 없지만 강사인 저는 수학만을 보기 때문에 아 학교 선생님이 이런 것들을 좋아하시구나라는 것을 25년도, 24년도, 23년도를 거쳐서 왔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완벽히 거의 분석이 끝났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자신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우선 문항수가 중간고사 이후로 늘어났어요. 100점자가 많았기 때문에 문제 난이도를 올릴까 아니면 문항수를 늘릴까에 대한 판단이 있었던 것 같은데 문항수를 늘리자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24문항으로 물었고요. 24문항이면요. 한 문제당 2점씩 풀었을 때 2분씩 풀었을 때 48분이에요. 그러니까 한 문제 풀 때마다 2분을 넘기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시간 압박을 굉장히 많이 줬고 보시면 알겠지만 이때는 범위에 이제 경우의 수라는 이제 확률 범위도 들어가는데 이제 아이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단원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복잡하고 케이스를 나눠서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타이트했을 텐데 그래서 조금 이때는 등급 컷도 그리고 만점다도 줄었었습니다. 하지만 평균은 유사했었고요. 네, 그리고 이 부분도 저희가 지금 학원에서 시험지를 제가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받아가셔서 한번 풀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 학기가 됐고요. 아이들도 이제 드문드문 소문이 났었어요. 이제 학교 이런 식으로 스타일을 낸다라고 학원에서도 홍보를 하고 있고 이렇게만 하면 된대라고 말을 하니까 학교 선생님들도 그걸 들으셨는지 나 이제 어렵게 낼 거야. 나 우리 학교 쉽다고? 아니 안 쉬워. 이렇게 생각이 바뀌셨었대요. 그래서 나 이번에 진짜 어렵게 낼 거야, 어렵게 낼 거야 라고 먼저 미리 선포를 하셨고 그것이 지금 보여지도록 이제 1등급 컷이 바로 70점대로 넘어왔었죠. 아이들이 굉장히 어려워했는데요. 사실은 그렇게 어렵진 않았고요. 추석 이후에 시험을 봤어요. 추석 이후에. 놀았어요. 추석 이후에 시험을 보는 바람에 작년에 추석이 좀 길었거든요. 잘 놀고 왔더니 이제 머리가 조금 휘발이 돼가지고 그래서 그랬던 거지 사실 문제 틀과 출제 기조는 변하지 않았어요. 계속 지금 일관적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선생님들이 어느 선생님들이 부임하셨고 맡았는지를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 다 물어봤기 때문에 작년도 선생님과 올해 선생님이 제발 같기를 기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보시면 알겠지만 한 문제가 조금 줄었고 대신에 어려운 문제들 중위권 아이들이 조금 흐려지라고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냈었지만 문제 출제 기조는 변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문항 같은 경우는 일관적으로 모의고사를 변형으로 출제를 하고 있다는 점. 네, 그래서 기말고사까지도 이제 그 구조는 변하지가 않아요. 제가 조금 말씀드릴게요. 자,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이 왜 선생님께서는 이제 출제에 대한 분석이 끝났으니까 이제 동성고 반이 이제 미었을 때 어떠한 장점이 있냐에 대해서 생각하실 텐데요. 저희 보시면 알겠지만 동성고 반은요, 저희 학교 중심이에요. 학교의 커리큘럼에 맞춰져 있고 학교의 진행 상황에 맞춰져 있어요. 어느 학원을 가게 되면 우리 아이가 이번에는 뭐 현체 소풍을 간대요. 그래서 결석해야 돼요 라고 말하면 영상 드릴게요 어머님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제일 첫 번째거든요. 근데 저희는 학교에서 무슨 행사가 있다. 그럼 오케이 그때는 다른 날로 보강 날짜를 잡자 라고 해서 같이 움직일 수 있다는 점 하나. 그 다음에 학교 시험 대신 추가적으로 수행평가까지도 같이 움직일 수 있다는 점 하나. 그리고 세특도 같이 움직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의 그냥 학사 일정에 맞춰서 수업이 진행되니까 강사 중심이 아니라 학생 중심으로 움직인다라는 게 가장 우선적인 메리트고요. 아이들이 아직 남자 학생들이라서 애들끼리 막 서먹서먹하거나 여자애들처럼 빠릿빠릿하지 않아요. 정보 경우가 굉장히 둔해요. 하지만 저는 이제 저희 학교 아이들이 모였기 때문에 각자의 반 아이들의 학교 선생님과 그다음에 정보들을 공유하는 거죠. 이쪽 반에서는 이거 알려줬다는데 라는 거로 아이들에게 교무를 하면서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온대 라는 거예요. 정보의 공유의 역할을 제가 하고 있다라는 점. 네, 그리고 저희가 만드는 그 자체 교재는 제가 그동안의 성북구를 중심으로 한 기출문제라는 게 아니라 오로지 동성고만을 위해서 만든 교재다 보니까 아무래도 퀄리티라던가 출제 경향에 대한 분석률이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이가 수학 공부만 할 수는 없어요. 이제 시험 대비가 되면 수학도 해야 되고 자기가 잘하는 공부도 해야 되고 자기가 부족한 과목도 해야 돼요. 결국에는 평점이 좋아야 되는데 수학만 잘 나온다고 해서 능사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시험 때는 시험에 나올 것들만 공부를 해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고 그 시간을 절약해서 다른 과목까지도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준다. 저는 이게 사실은 가장 좋은 메리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의 자사고나 특목고 학원들 중에서 다 학교 집중반을 만드는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다른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까지도 마련해 준 수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들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행평가, 세특, 시험 대비 모든 것들을 같이 선생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고, 우리 아이가 지금 문제를 풀면서도 그냥 학사 일정에 맞출 수 있는 수업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고, 그 다음에 우리 동성고만을 위한 출제 분석을 바탕으로 한 교재로 학습을 한다는 것도 굉장한 장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단연간 강사 일을 하면서 소위 요즘에 유튜브라던가 릴스 등에서 어둠의 스킬이라고 불리는, 대치동 어둠의 스킬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또한 제가 몇 년 전부터 10년 전부터 사용했던 것들이라서 그런 것들까지도 아이들에게 제가 스킬, 저는 속해법이라고 하거든요. 빨리 풀 수 있는 비법까지도 모두 다 알려줄 거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조금 더 체험적으로 했을 때 대치동을 굳이 가지 않아도 대치동에 있는 듯한 그런 수업을 들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 보시면요. 실제로 동성고에서 시험에 출제된 것과 저의 자체 교재예요. 거의 저는 100%에 가깝게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사실은 이것보다도 더 많은 것들이 출제율을 거의 정확하게 맞췄는데요. 네, 이 정도면 똑같죠. 그쵸? 그래서 시험 문제와 그리고 저희 자체 교재는 거의 유사하리만큼 똑같다. 절중률이 월등히 높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고, 이런 부분들까지도 저희 아이들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시험을 봤을 때, 시험장에 갔을 때 어땠냐면요. 아이들이 떨렸대요. 아는 것들이 나와가지고 와, 씨, 못 풀면 안 되는데 라는 것 때문에 갑자기 떨리기 시작했대요. 막 아는 거다 하면서 막 밟아 떨면서 다 풀어야 되는데 라고 말했을 정도로, 그럴 정도로 적중률이 높기 때문에 믿고 맡기셔도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요, 시험 직전에 이제 아이랑 저랑 같이 공부하다가 기숙사 쓰는 애들 있잖아요. 이게 지금 전화 통화하는 거거든요. 아이가 기숙사에 있어서 저한테 그냥 다이어트 물어본 거예요. 선생님, 저 이거 모르겠다. 아까 주셨던 프린트인데 질문 가능하냐? 라고 해서 제가 너 통화 되니? 선생님이랑 같이 좀 보자 하고선 제가 통화를 직접 하면서 아이랑 같이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행여라도 아이가 기숙사에 있어서 선생님이 막 챙겨주지 못하는 거 아닌가라는 거에 걱정은 절대 하지 않으셔도 돼요. 저는 한 명 한 명 한 명당 다 저의 자식들처럼 품고 있어서 한 명도 빠짐없이 성적 향상을 이루자라는 게 저의 목표인 거지, 누군가가 100점을 맞았다라고 해서 기뻐하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보면요, 저의 수업은요, 이제 다시 3월이 되면요, 이제 단원이 중간고사에 입각한 문제들만 풀게 될 거고요. 그 안에서 풀게 될 공식들에 의한 정의를 소개할 거고, 그 공식과 정의를 바탕으로 한 문제들이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에 대한 필수 유형들을 알려준 뒤, 그 다음에 그 문제들이 이런 식으로 모의고사로 변형이 돼서 어렵게 문제가 출제가 돼라는 것도 보여줄 거예요. 그러니까 한 수업 안에 하, 중, 상 난이도를 모두 다 접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인 거죠. 우리 아이는 공부를 못해서 이런 걸 들으면 안 되는 데가 아니에요. 그거는 아이가 안 들어봤기 때문에 혹은 안 해봤기 때문에 겪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 친구의 능력을 제가 마음대로 가다 놓지 않을 거고요. 모든 문제들을 보여줄 거고, 그 속에서 아이가 사고를 확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될 겁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이제 학부모님들께 보여주는 수업을 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걸 좀 더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여기 보시면 다 새벽 시간대예요. 그리고 각기 다 다른 친구들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다 모두 다 24시간 아이들과 뭐 공부를 하겠다, 질문을 해도 된다, 뭐 밴드에 올려라, 카페에 올려라, 질문을 받아주겠다라고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정말로 그게 아니라 저한테만 질문을 해야 돼요. 학원이 아닌 공간에서는 저만이 아이랑 케어를 할 수 있고요. 학원에서는 저도 있고 저의 조교도 있지만 그게 다 제 눈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제 눈이 없는 공간에서는 다 제가 소통할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질문할 때도 저한테 다이렉트로 해야 되고요. 제가 다 그것들을 하나하나 영상통화해서 확인하고 이해했는지 못했는지를 확인한 뒤에 끝나는 거예요. 그냥 질문이라는 건 없어요. 문제가 안 풀려서 질문하는 건 없고요. 문제가 이해가 되면 끝나는 전화통화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학은 못 푸는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결하는 방안을 못 찾아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문제를 풀 때 그냥 막연하게 문제를 읽는 게 아니라 어떻게 풀어야 되지? 라는 거에 대한 그것이 해결이 돼야 된다라는 학문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들을 좀 도와주고, 아이들이 없는 공간에서까지도 24시간 정말 밀착으로 제가 관리를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 아이는 공부를 못하는데 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혹은 우리 아이는 너무 공부를 잘하는데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저는 결국엔 다 1등급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 반은 그레이드가 천차만별인 거 아니냐, 왜 동성고만 들어가 있으면 우리 애는 상위권인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상위권은 상위수권 수업만 들어야 돼, 혹은 우리 애는 조금 부족하니까 기본적인 것들만 해줬으면 좋겠어 라는 건데, 모두 다 편견입니다. 어쨌거나 기본을 중심으로 입각한 고난도 문제까지 가는 게 저희 목표고요. 그거는 모두 다 한 수업 안에 계속 녹일 거예요. 오늘은 쉬운 것만 배우는 거 없어요. 오늘 배우는 단원이 이 단원이면 이 단원은 어떻게 탄생이 됐고, 이런 문제들이 출전되며 이런 문제들이 이런 걸로 발전이 돼 라는 것을 하나에 보여주기 때문에, 저희 아이들의 작년에 하는 제가 올해 게 아니라 그냥 작년 하나에 대한 성적 향상이고요. 여기에는 계속 만점자였다는 넣지 않았고요. 계속 1등급에도 넣지 않았고요. 그리고 10점짜리 오른 것도 넣지 않았어요. 그냥 드라마틱하게 오른 것들. 20점, 30점이면 아까 보셨겠지만 평균이 50점이고 1등급이 80점이에요, 어머니. 30점 오르면 거의 2단계씩 등급이 올라가는 것 때문에 중학교 성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40점대면 3등급이고요. 운 좋으면 70점대가 1등급인데도 있기 때문에 30점 오르면 바로 1등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적들이 그냥 오르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굉장히 아이들 실력적으로 향상을 하고 있고, 이름을 보시면 알겠지만 겹치는 애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한 반만 맡았거든요. 한 반만. 그럼 지금 이거는 거의 저희 아이들이 대다수가 성적 향상을 이루고 있다는 거고, 우리 아이들이 지금 절대 들러리를 쓰지 않고 있다는 점, 그리고 현재까지도 저희 학원에서 저희 반은 의무자습이에요. 저희 반은. 저희가 다 지금 자습을 하고 있고, 그 반마다 조교 또는 제가 들어가서 하나씩 케어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왜 우리 학원에는 자꾸 전지현 선생님 반만 있어 라고 보여질 수 있겠지만, 저는 다 남아야 돼요. 다 남고 다 제 눈 안에 있어야 좀 제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라서 다 좀 그런 부분들이 아이들의 성적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나 싶고요. 자체 교재입니다. 이 자체 교재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동성고만을 위한 거고요. 동성고에서 하나의 프린트를 주면요, 저는 그 한 문제를 가지고 숫자만 변형한 거, 문제를 변형한 거, 문제를 변형하고 다른 단원과 융합한 거까지 해서 한 문제만 나눠주더라도 그걸 가지고 10문제 이상의 문제들로 변형해서 아이들에게 나눠줘요. 그러니까 10문제를 주시면 저는 100문제로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주기 때문에, 당연히 제 프린트나 제 조체 교재가 적중률이 사실 높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학교 선생님께서 어떤 출제의 성향을 좋아하시는지는 전 알겠어요. 그래서 저랑 잠깐 좀 성향이 비슷하신 것 같아서 제가 딱 어떤 걸 좋아하는지 알겠어가지고, 시험 대비 때가 되면 그 직전에 이것들만 공부해 라고 말을 하고, 애들이 거의 그걸 부적처럼 가서 집에 가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기숙사 가서도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됐죠? 막 이렇게 저한테 전화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저는 좀 아이들과 편한 것 같아요. 저는 안 편한데 아이들이 저를 편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좀 쉽다라는 점, 선생님이 어렵지 않다라는 점, 질문을 굉장히 잘해요. 그리고 저한테 굉장히 잘 다가온다? 거부감이 없이 다가와서 질문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 또한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선생님이 막연하게 무섭고 어렵기만 하고 나만 잘 가르치고 있으면 아이들은 저를 리스펙하고 우상화할 수 있겠지만, 자기 머리는 안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근데 자기와 제가 물화일체가 될 수 있다는 점, 그게 굉장히 장점인 것 같고, 저 또한 영상을 보내드리고 있기는 하나, 영상은 솔직히 거의 안 드리고요. 다 직접적으로 학원에 와서 보강을 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없는 공간은 사실 믿지 않아요. 존중해요. 하지만 제 눈에서 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 학원에 와서 제가 아니면 저의 조교한테라도 무조건 진도 보강을 해야 된다라는 점이고요. 여기 보시면 시간표가 나와져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표대로만 하면은 저희 학원에 있는 이제 다른 과목과 겹치지 않고요. 여기서 이제 나름 그레이드가 조금 나눠져 있긴 한데요. 그 부분들은 이제 어머니께서 선택해서 진행해 주시면 좋겠고, 공부를 이제 조금 여기가 A반, 여기가 B반인데요. 격차는 사실 있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아이들의 수준에 따라서 제가 그것들을 조금 고민해 볼 것 같고요. 저는 제가 직접 경험하기 전까지는 아이의 실력을 믿지 않아요. 잘합니다 라고 해도 믿지 않고요. 못합니다 하고도 믿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못하는 친구들도 30점 이상 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잘하는 친구들도 제가 딱 보면 알아요. 얘는 잘하겠구나 라는 걸 알아서 그 친구는 제가 또 따로 열심히 또 그 아이에 상하는 문제들로 보답을 해서 드릴 테니까 저 걱정 없이 맡겨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항상 저희 아이들을 생각을 할 때 누구 하나 진짜 아쉽지 않게 그리고 잘 훌륭하게 본인이 만족스러운 성적 향상을 이뤄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가르치기 때문에 네, 많이만 놓고 수업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 반에서 100점이 나온다고 해서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각각의 성적들이 올랐냐 그리고 본인이 공부하는 의지가 생기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직도 막연하게 목표가 없거나 그리고 자기가 가고 싶어하는 대학에도 불안한 마음가짐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좀 바로 잡아주고 결국에는 본인이 움직여야 되는 공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이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강사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더 자세하거나 그리고 선생님이 어떠한 출제 경향을 파악하고 있는지 궁금하시면 네, 제가 1층에서 기다리고 있을 거고요. 그때는 조금 더 카메라 앞이 아니니까 네, 좀 여과 없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